앞에 주제와 뭐 다소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제 SNS에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무죄를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눴는데요. 이 메시지가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이 임박했다는 신호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100% 출사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와 함께 할지가 꽤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침묵이 길어지고 글쎄요. 있네요. 그분들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도 같이 호흡을 맞출 만한 분들이 출마를 동시에 하지 않을까. 또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또 안정적인 당 운영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만약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같이 하실지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철학과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혼자만으로 못 되는 거죠. 축구와 똑같습니다. 개인기에 스타 플레이는 있어도 패스를 받지 못하면 안 되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세력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다시 동조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오늘 얘기부터 해볼까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뛰어올랐던 2인 체제는 일단 접었습니다. 원톱 체제 유지하고 뭐 전당대회 당대표 뽑을 때 당심 여론조사를 8대2, 7대3 이 정도만 남았는데 호준석 대변인님. 뭐 여기 제목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하면 유리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안 하면 이상한 정도의 분위기가 된 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안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지지자들의 정서는 실망을 넘어서 어쩌면 약간 분노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희 당 지지자들 지지하시는 분들 지역 등에서 만나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나오는 것이 득일지 실일지 모르겠다. 근데 실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여론이.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한데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그 고민들 속에서 후자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헌법 84조 얘기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제 거의 등판이 임박했다. 일단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 전에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는 그리 뭐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사심없이 정할 겁니다. 공관위원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원래 저는 항상 제가 알았던 분들과 일하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정평난 분들과 새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이 사람 저희가 준비한 4위 화면에 만나보듯이 저 얘기가 있는데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누구와 함께 철학을 공유할 것인가 저희가 한번 미리 점을 쳐봤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화면을 좀 바꿀 텐데 오늘 국민의힘의 이상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세력이고 축구와 똑같아서 스타 플레이어가 개인기는 있어도 누가 옆에서 공 좀 주워받고 패스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꾸며봤는데 중심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는데 여러 한마평이 있어요. 물론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최고위원회 같이 누가 할 거냐. 이른바 김종혁, 김재섭, 윤희숙, 장동혁, 김예지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런닝메이트는 이게 서로 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단 마음이 맞아야 되고 행동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정책 비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당 부활도 얘기를 하고 뭔가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원내에서는 아직까지 대선 출마 전에 이게 맞냐 하면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류인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런닝메이트를 만약에 저 중에서 선정을 한다면은 원내이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가서 스피커가 돼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단점을 보완해주고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을 꽂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꽃도 원내가 아니요. 뭐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장동혁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 김재섭 의원 남는데 장동혁 의원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같은 이미지예요. 상승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원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스스로 개척해서 일어난 김재섭 의원이 저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듣는 장동 의원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원내에서 인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전 변호사님 생각에.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뭐 지금 여론조사하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럼 누구와 같이 최고위원회를 꾸릴 것이냐. 혼자 축구는 11명이 뛰는데 혼자 수비하고 공격할 수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뭐 물음표를 달긴 했고 뭐 어디까지는 예상이긴 한데 원외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된 뭐 김종혁 당협위원장, 수도권에서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재섭 의원, 원내의 윤희숙 전 의원, 이번에 비례 재선이 된 김예지 의원,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예도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호준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도전장 안 내미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고요. 예. 선거도 떨어졌는데 무슨 제가 최고위원을 나가겠습니까? 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이 신작 소설 썼다고 지난번에 쌍방울 했었는데 법원이 그거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라고 판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또 뭐 소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그 명단들이 채널A에서 취재를 잘 하셔가지고 다큐멘터리 쓰신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 쓰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명단 저희가 사실 지금 처음 봤는데요. 예. 소설이라면은 상상력이 꽤나 잘 발휘된 소설 같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일단 이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은 최측근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공인이 됐었고요. 예. 김혜지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호평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희숙 그 전 의원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윤희숙 의원은 이제 이미지가 워낙 예. 또 수도권의 원외라는 그런 또 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 측도 지금 거론되는 저런 인물들, 특히 예. 이제 김재섭 의원 수도권 당선자고요. 저런 인물들 아마 상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막 했습니다. 저는. 저희도 취재를 아니면 말고식은 아니고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상상력을 한 스푼 두 스푼 얹어서 관측을 한 거니까요. 이런 네. 명단들이 하마평 오르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교적 과거에 여기 해당 인물들의 언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제 저희 축구도 했었고 한중전도 했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김준욱 대변인. 일부 언론 인용을 저희가 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얘기를 좀 종합해봤을 때 일부에서는 당대표가 되면 할 일이 많은데 친윤계가 당 주류인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 수 고민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가 좀 이른바 합이 좀 맞는 사람이 돼야 당대표가 된다면 뭔가 힘이 받치는 거 아니냐. 또한 과거 이준석 대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대표가 됐다고 해가지고 대표가 혼자서 당을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같이 이끌어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고립무원에 빠진 건 뭐예요? 친윤계에서 밀었던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고 이준석 대표를 내몰기 위해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동반사퇴라는 강수까지 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좀 전에 CG에서 나왔던 뭐 김재섭 의원이나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 저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력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출마할지 여부도 아마 고민스럽겠지만 그렇겠죠? 출마했을 때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분들이 수도권에서는 나름의 인지도가 있지만 과연 이 영남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저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득표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릴 당내에서의 현안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현안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개혁 과제들 이런 계획 과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걸로 되면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또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반대만 하면은 친윤계에 의해서 아니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당대표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또 내부에서 흔들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것 또한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통상 봤을 때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상대로 출마해서 당권을 잡는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최고위원 2명 정도는 필요해야 자기의 입김이 확실히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는 통상적인 정치권 해석이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 국민의힘은 이준석 의원 여당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과 뭐 사퇴 혹은 반목으로 와해가 됐었습니다.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단속해볼까요, 쓴 것을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논의할 사항 있으면 의사권을 원성동 원내대표께 이양하고는 이속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유출시킬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대충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정확히 2년 전 뉴스탑10에서도 제가 저 영상 직접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당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꽤 당 내부, 당 지도부가 시끄러웠고 저희가 뭐 관측, 뭐 시나리오, 해석, 뭐 아까 그 호준석 대변인 말씀처럼 결국 약간의 상상력을 더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가 기정사실화됐고 나온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저런 모습은 연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 생각인 것 같기도 해서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본인은 이제 사실 출마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대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이제 지금 본인이 비주류이다 보니까 최고위원과 같이 지도부를 구성할 그런 인물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원내에서는 가장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분이 뭐 장동영 의원이 계신데 뭐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장동영 의원이 자력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온 뭐 김재석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너무 비윤이나 반윤으로만 또 구성되는 것조차 그것도 약간 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어떻게 보면 범친윤 뭐 이런 인물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지금 친윤계에서 선뜻 지금 대통령 용산과 거리를 두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약간 손을 잡을 그런 분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도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뭐 같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 자체부터 큰 고민에 좀 빠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연쇄적으로 저격하는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글을 지난 토, 일, 월 이렇게 올렸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저희가 뉴스탑10 뉴스쇼답게 한번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거든요.